서울의 한 저수지 주차장에서 홀로 남겨진 한 노인의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뜻밖의 외면과 모욕이었습니다. 새 차 한 대가 부른 믿기 힘든 가족의 균열.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반전의 선택. 과연 이 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선영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 손바닥만 한 노점을 차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작은 장사였지만 이 돈으로 외아들 도훈이를 대학까지 보냈죠. 어머니,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게 힘드실 텐데요. 단골 손님들이 가끔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이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실제로 강도훈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대기업 과장 자리에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정착했죠. 아내 주영과 함께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 낡은 차로 매일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선영이 늘 마음에 걸려하는 것은 아들 부부의 차였어요. 10년도 넘은 중고 소형차로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시동 걸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죠. 특히 여름철에는 주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였어요. 도훈아, 차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됐잖아.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직 멀쩡해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도훈은 대답했지만 이선영은 며느리 주영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짝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었죠. 주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새 차가 있으면 좋긴 하죠. 주영의 솔직한 대답에 이선영은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밤 이선영은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아껴둔 돈이었죠. 새 차 한 대 정도는 사줄 수 있겠어. 다음 주 월요일 이선영은 노점을 친구 정화자에게 맡기고 자동차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녀였지만 영업사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한 대를 골랐어요. 이 흰색 SUV는 어떠세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패밀리카예요. 얼마죠? 4,200만 원입니다. 할부도 가능하고요. 이선영은 마음에 들었어요. 넓고 안전해 보였거든요. 좋아요. 계약할게요.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선영은 미리 준비해둔 도훈의 신분증 사본을 건넸어요. 며칠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둔 상태였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이런 일로 돈 쓰려고 모은 거야. 일주일 후 새 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흰색 SUV를 본 주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 차예요? 그럼 너희 부부 차야. 주영은 감격해서 눈물을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꿈만 같아요. 도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죠. 어머니, 죄송하고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 순간 이선영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노점을 차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영이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도훈도 출퇴근이 훨씬 편해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차 정말 좋아요. 시트도 편하고 에어컨도 시원해요. 다행이다. 편하게 잘 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선영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영이 차를 거의 혼자서만 사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훈아, 너는 차 안 타? 아, 주영이가 출근 시간이 더 빨라서 먼저 가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도훈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했죠. 어느 날 이선영은 주영에게 제안해봤어요. 주영아, 주말에 드라이브나 갈까? 드라이브요?
응, 새 차로 바람 좀 쐬러 가자.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좋은 곳 있으면 거기로 가자. 그럼 저수지 쪽이 어때요? 공기도 좋고 풍경도 예뻐요. 약속이 정해지자 이선영은 며칠 전부터 설렜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나들이를 가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이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 옷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치장을 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어머니 준비됐어요? 주영이 차를 몰고 와서 경적을 울렸어요. 어머니 정말 멋져 보여요. 고마워. 오랜만에 나들이라서 좀 꾸몄지. 차 안에 앉은 이선영은 새 차의 냄새와 부드러운 시트에 감탄했어요. 자신이 선물한 차이지만 제대로 타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수지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했죠. 어머니, 저기가 저수지예요. 어때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수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은 물과 주변의 산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죠. 와, 정말 예쁘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두 사람은 저수지 주변을 천천히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신 이선영은 기분이 상쾌했죠.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좋지. 주영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줬어요. 이선영도 풍경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점심 먹고 갈까요? 근처에 맛집이 있어요. 좋아. 두 사람은 저수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시골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죠. 주영아, 오늘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기분 전환됐어. 저도 어머니와 이런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선영은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한층 더 따뜻해졌어요. 역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이 곧 끔찍한 경험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이선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저수지 주변을 걸으면서 이선영의 신발에는 흙이 조금 묻었어요. 산책로가 비포장이었거든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차로 돌아갈 때 주영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신발에 흙이 좀 묻었네요. 아, 그러네. 조금 묻었구나. 이선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신발을 털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주영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신발 좀 털고 타실 수 있을까요? 새 차라서. 아, 그래야겠네. 이선영은 신발을 열심히 털었어요. 하지만 흙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죠. 어머니,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주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많이 털었는데도? 네. 시트가 가죽이라서 한번 더러워지면 청소하기 어려워요. 이선영은 당황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털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럼 신발을 벗을까? 그것도 양말도 더러워졌을 수 있잖아요. 주영의 말에 이선영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때 주영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다른 방법으로 집에 가시면 안 될까요? 이선영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한데 차가 새 차라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주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주영아, 그럼 나는 어떻게 집에 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제가 차비 드릴게요. 이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사준 차에서 내리라고. 신발에 흙이 조금 묻었다는 이유로. 주영아, 이게 농담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차 얼마짜리인지 아시잖아요. 시트 청소비도 만만치 않고. 주영은 계속 사과했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신발에 뭔가 덮을 건 없을까? 이선영이 마지막으로 제안해봤지만 주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준비한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결국 이선영은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수지 주차장에 혼자 남겨진 채로 말이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영은 차창을 내리고 사과하며 떠났어요. 이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주변에는 가족들과 나들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자신만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선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저수지에서 시내까지는 상당히 멀었고 택시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1시간이 지난 후 다행히 트럭을 몰고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이선영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어요.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드릴게요. 이선영은 고마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트럭 안에서 기사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가족분과 오셨나 봐요? 네. 며느리와 함께 왔는데 먼저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선영은 정확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도훈이 현관에서 맞았어요. 주영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죠. 저수지에서 좀 늦어졌어. 그런데 주영이는 왜 혼자 일찍 왔어요? 아, 주영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보냈어. 이선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이선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영은 여전히 차를 혼자만 사용했고 도훈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죠. 아들아, 차는 너희 둘이 같이 쓰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주영이가 출근 시간이 빨라서. 저는 지하철이 더 편해요. 도훈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했죠.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마트 좀 같이 가실래요? 주영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마트? 네, 대형마트요. 차로 가면 편하잖아요. 이선영은 기뻤어요. 저수지 일은 일회성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지. 하지만 이번에는 신발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깨끗한 신발을 신고 나갔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은 즐거웠어요. 주영도 친근하게 대화했고 이선영도 마음이 편해졌죠. 어머니, 이런 것까지 사지 마세요. 괜찮아, 너희들 먹으라고 사는 거야.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차로 가는 길에 누군가 버린 껌을 이선영이 밟고 말았습니다. 아, 껌이 붙었네. 이선영은 신발 밑창을 확인하며 껌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어머니, 설마 그 신발로 차에 타실 건 아니죠? 주영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아, 이거? 금방 떼어낼게. 하지만 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 돼요, 어머니. 차 바닥에 껌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물티슈라도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는 차에 타실 수 없어요.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선영은 또다시 마트 앞에서 혼자 남겨졌죠.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차비 드릴게요. 주영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며 차를 몰고 떠났어요. 이선영은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이선영은 친구 정화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자야, 나 좀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 왜? 무슨 일인데? 이선영은 저수지와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뭐? 그게 말이 돼? 내가 사준 차에서 널 쫓아내다니. 정화자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화자야, 나 정말 화가 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아, 이건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한테 직접 따질 수는 없잖아. 도훈이가 곤란해져.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정화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영아, 차량 등록증이랑 차키 다 집에 있지? 응, 왜? 그럼 법적으로는 도훈이 차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산 거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조카 진수 알지? 중고차 딜러 하는 애. 알아. 그 애한테 한번 물어볼까? 차량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선영은 정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차를 팔자는 거야? 왜 안 돼? 내가 산 차인데. 하지만 선영아, 너는 항상 남 생각만 해. 너 자신도 좀 생각해봐. 그날 밤 이선영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차를 팔아야 하는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며칠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주영은 여전히 차를 독점했고 도훈은 그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이선영은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가끔 차 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원래 차 잘 안 타시잖아요. 필요하면 택시 타시면 되고. 주영의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당신도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어머니만 특별할 게 뭐 있어요? 주영의 말을 들은 이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완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신발 관리도 안 되시고 차가 더러워지면 누가 청소해요? 주영아, 그런 말은. 사실 말이에요, 여보. 어머니 모시고 나갔다가 차 더러워진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주영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죠. 아, 그랬구나.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둘게. 괜찮아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선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이선영은 정화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자야, 진수한테 연락해 줄래? 왜? 차 매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정화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선영아, 진짜로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고 싶어. 알았어. 연락해 볼게. 그날 오후 정화자의 조카 진수가 노점으로 찾아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진수야 고마워. 바쁠 텐데 와줘서. 정화자 이모가 차 매매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수는 친근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떤 차세요? 올해 산 SUV야. 흰색이고. 아, 그 차종이면 인기 많아요. 중고 시세도 괜찮고요. 그런데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 그럼 아드님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해요. 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이선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왜 차를 파시려고 하세요? 진수의 질문에 이선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필요가 생겨서. 아, 그러시군요.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진수가 간 후 이선영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이선영의 마음은 굳어져 갔어요. 주영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이선영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에 나서야 했죠. 그날 밤 이선영은 용기를 내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결심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그날 밤 이선영은 마음을 굳히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모자. 이선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차 이야기인데. 차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도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이선영은 천천히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주영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수지에서 산책하다가 신발에 흙이 묻었거든. 그런데 주영이가 차가 더러워진다고 해서. 네? 도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나 혼자 거기 남겨두고 갔어. 1시간 넘게 기다렸지. 어머니 정말요? 응. 그리고 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선영은 마트에서의 일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니,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며느리 흉본다고 생각될까 봐서. 도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주영이가 정말 그랬어요? 응. 2번 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이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도훈아, 솔직히 말할게. 차를 팔고 싶어. 차를 팔다니요? 왜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사준 차에서 나를 쫓아내다니. 이선영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주영이한테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야. 그럼 너희 사이만 나빠져.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훈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선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도훈아, 어머니 부탁이야. 차를 팔 수 있게 도와줘. 어머니,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도훈은 어머니의 굳은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영이한테는 미리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절차부터 알아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음 날 이선영은 진수에게 연락했어요. 진수야, 차 매매 건으로 다시 연락했어. 아, 이모. 결정하셨어요? 응, 팔기로 했어. 아들도 동의했고. 그럼 내일 차 한번 보러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주영이 출근한 사이에 진수가 와서 차를 점검했어요. 이모, 차 상태 정말 좋네요. 거의 새 차예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3,8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샀을 때보다 적었지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죠. 언제 처리할 수 있어? 이모가 원하시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해요. 알았어, 준비할게. 며칠 동안 이선영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도훈이 써준 위임장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죠. 그동안 주영은 여전히 차를 혼자만 사용했어요. 마치 자신만의 차인 것처럼 행동했죠. 어느 날은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차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네, 다들 부러워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이선영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사준 차로 자랑하고 다니는 며느리를 보니 더욱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차에 관심 없으세요? 한 번도 타고 싶다고 안 하시네요. 주영의 말에 이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뻔뻔함의 극치였거든요. 그냥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언제든 말씀하세요. 시간 되면 태워드릴게요. 물론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차를 팔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주영이 평소처럼 출근한 오전 10시 진수가 다른 직원과 함께 찾아왔어요. 이모, 준비 다 됐어요? 응, 여기 서류들이야. 이선영은 차키와 함께 모든 서류를 건넸어요. 그럼 이제 차를 가져가겠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운전해서 차를 가져가는 모습을 이선영은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묘한 기분이었죠. 후련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선영아, 정말 했구나. 정화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응, 이제 끝났어. 후회 안 해?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오후 6시 평상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주영이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아침에 세워둔 자리에 차가 없었죠.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주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선영을 불렀어요. 왜 그래? 이선영은 부엌에서 나오며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차가 없어졌어요. 주차장에 차가 없다고요. 아, 그래? 이선영의 반응은 너무 차분했어요. 어머니, 이게 장난할 일이에요? 도난당한 것 같아요. 도난당했을까? 그럼 뭐예요? 차가 혼자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주영은 점점 흥분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주영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차량 도난 신고하려고요. 신고를 마친 주영은 도훈에게도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차가 없어졌어요. 이선영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함도 느꼈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30분 후에는 도훈도 집에 왔죠. 무슨 일이에요? 여보, 우리 차가 도난당했어요. 도훈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선영은 여전히 침착했죠. 1시간 후 경찰관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CCTV 확인했는데 도난이 아닙니다. 네? 주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확인됩니다. 매매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중고차 업체에서 정식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찰관의 말에 주영과 도훈은 동시에 이선영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설마?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와 미리 나눈 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됐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응, 내가 팔았어. 이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주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팔았다고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은 가족 간의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어머니,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신 거예요?
주영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당연히 있죠. 우리 차잖아요. 너의 차? 이선영이 되물었어요. 명의도 남편 이름이고 우리가 타고 다니던 차인데요. 그럼 누가 돈 냈는데? 그건 어머니가 사주셨지만 그럼 내 차지. 이선영의 논리 앞에 주영은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고. 왜? 내가 타지도 못하는 차인데 뭘 말해? 이선영의 말에 주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 안 나? 저수지에서 나를 버리고 간 건? 주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마트에서도 그랬지. 내가 사준 차에서 나를 쫓아냈잖아. 이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도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주영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여보, 그때는 차가 더러워질까 봐서. 더러워진다고 해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거야? 도훈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냥 조금 예민했나 봐요. 새 차라서. 주영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배은망덕한 거지. 이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차도 이미 팔렸고 자신의 결심도 확고했거든요. 마침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죠. 배은망덕하다고요? 주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틀린 말했어? 내가 사준 차에서 나를 2번이나 쫓아내고도 배은망덕한 게 아니야? 어머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신발에 흙 묻었다고, 껌 밟았다고 어쩔 수 없어. 이선영의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차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거 아니야? 그것도 그 차를 사준 사람을. 주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주영아. 도훈이 아내를 불렀지만 주영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값 돌려주세요. 차값을 왜 돌려줘? 어머니가 마음대로 팔았으니까 책임지세요. 주영의 말에 이선영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책임? 내가? 당연하죠. 우리 동의도 없이 팔았잖아요. 동의? 내 돈으로 산 차를 팔 때 왜 너희 동의가 필요해? 이선영이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을 가져왔어요. 이거 봐. 통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3,800만 원. 차 판 돈이야. 주영의 눈이 그 돈에 고정됐어요. 그 돈 우리한테 주세요. 왜? 우리 차였으니까요. 너희 차? 돈 낸 사람이 주인 아니야? 이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이 돈 받을 자격이 없어. 뭐라고요? 내가 30년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번 돈으로 사준 차야. 그런데 그 차에서 나를 쫓아냈잖아. 어머니, 그건 너는 내가 사준 차를 내 차라고 생각했지?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더라. 이선영의 말에 주영은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이 아니야. 너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 도훈이 나섰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도훈아, 내가 죄송할 건 없어. 하지만 너는 지켜보기만 했지. 이선영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데 말 한마디 안 했어. 도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이 돈은 다른 곳에 쓸 거야. 어디에요? 주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무슨 권리? 이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일 생각해봐. 그래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도 이제 어머니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이선영이 방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주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 한 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선영이 걸음을 멈췄어요. 차 한 대 때문이라고. 돌아선 이선영의 눈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차 한 대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차보다 못한 존재로 봤잖아. 이선영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한테 선물해준 차에서 나를 쫓아냈어. 그것도 2번씩이나. 어머니.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지. 도훈이한테는 다른 식으로 말했더라. 주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선영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영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네요. 포기? 너희가 먼저 나를 포기했잖아. 그날 밤 부부는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도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요? 당신이 너무했어. 어머니를 차에서 내리게 하다니. 저는 차가 더러워질까 봐서 그런 거였다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사주신 차인데. 그럼 저는 틀렸고 어머니는 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부부의 갈등은 계속됐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주영은 이선영과 말도 하지 않았고 이선영도 며느리를 완전히 무시했죠. 여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일주일 후 주영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주영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도훈과 이선영만 남게 됐죠. 어머니 죄송해요. 며칠 후 저녁 도훈이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뭐가 죄송해? 제가 잘못 봤어요. 주영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걸 알았으면 뭐 했을 건데? 말렸겠죠. 어머니 편에 섰겠어요. 이선영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훈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어머니, 결혼하면 아내가 우선이지. 나도 이해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도훈의 말에 이선영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주일 후 주영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이거 뭐야? 이혼 서류요. 도훈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절대 저를 용서 안 하실 거고 당신은 계속 어머니 편만 들고. 주영아, 이게 최선이에요. 모두를 위해서. 도훈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서명을 했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주영이 완전히 이사를 나갔어요. 어머니, 이제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그래. 이선영의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나도 차 하나 살까 해. 차요? 응, 평생 남차만 얻어 탔는데 이제 내 차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겠어? 도훈은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가서 골라볼까요? 그래. 2주일 후 이선영은 작은 소형차를 샀어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연비도 좋았죠. 어머니, 면허는 언제 따셨어요? 10년 전에 땄어. 너 모르게. 정말요? 그때 혹시나 해서 배웠거든. 하지만 차가 없어서 못 탔지. 이선영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차로 저수지를 다시 찾았어요. 저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맑은 물과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치유해줬죠. 이제 누구도 나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지 않겠지. 이선영은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차에서 내려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용기를 낸 자신의 선택까지.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 이선영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수지에서 돌아온 이선영은 도훈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드라이브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웠어. 다행이에요. 도훈아, 고마워. 뭐가요?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줘서. 당연한 거죠. 이선영은 차 판 돈 중 일부를 도훈의 대출금 상환에 보탰어요. 그리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썼어요. 선영아, 정말 잘했어. 정화자가 축하해줬어요. 고마워, 화자야. 내가 용기 줘서 할 수 있었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 그럴게. 몇 개월 후 이선영은 노점 대신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차로 장 보러 다니는 것이 훨씬 편했거든요. 어머니, 장사 잘 되세요? 가끔 도훈이 분식집에 들러서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다행이에요. 도훈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랑 있는 게 편해요. 모자는 서로 웃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선영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신호등에 멈춰선 이선영은 옆 차선의 SUV를 봤어요. 자신이 예전에 사줬던 차와 비슷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자존감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 이선영은 자신의 작은 차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차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선영은 거울을 봤어요.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6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이선영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자신만의 인생 말이죠. 그렇게 이선영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이야기였어요.